자, 오늘은 유행의 최첨단을 따라가는 유튜버답게 요즘 유행이라는 두바이 초콜릿을 집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초콜릿부터. 3년 전에 초콜릿을 만들 때는 무식하게 생 카카오빈을 사서 로스팅부터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좀 줄이고자 로스팅된 카카오빈을 샀습니다. 로스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간편하게 카카오빈 껍질만 까줍니다. 그래도 두어 번 해봤다고 이번에는 저번보다 조각나지 않은 온전한 카카오빈을 까낼 수 있었고요. 저는 이렇게 카카오빈 500g 껍질을 까는데 약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껍질을 몽땅 깠으면 이제 분쇄 시간이죠. 돌절구를 가져와서 껍질을 깐 카카오 닙스를 돌절구에 붓고 분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젖은 흙 같은 질감이 되도록 빻은 뒤 조금씩 카카오 닙스를 추가해주면서 빻아주다가 오늘도 이렇게 드라이기가 등장하는데요. 저는 집에 열풍기가 없어서 드라이기를 깨끗하게 청소 및 소독한 뒤에 사용했는데 집에 열풍기가 있으신 분은 드라이기 대신 열풍기를 쓰면 좀 더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열풍기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카카오 닙스에서 카카오 버터가 녹아나와서 녹진해지기 시작하면 카카오 닙스를 조금씩 추가하면서 계속 빻아줍니다. 원래 시작할 때 시간을 쟀어야 하는데 깜빡하고 중간에 시간을 보여드리고요. 분쇄를 시작했을 때가 약 12시 20분쯤이었습니다. 카카오 닙스를 조금씩 추가하면서 계속 분쇄하다 보면 돌절구 안에 닙스의 양이 많아지면서 점점 분쇄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미 분쇄된 카카오 닙스는 다른 그릇에 좀 덜어놓고 빈 돌절구에 새 카카오 닙스를 넣고 빻아줍니다. 껍질을 칸 카카오 닙스를 모두 분쇄했으면 아까 덜어뒀던 부분이랑 다시 합치고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다시 잘 녹여줍니다. 약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렇게 매끈하게 카카오 닙스를 분쇄했고요. 두바이 초콜릿은 밀크 초콜릿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여기에 설탕이랑 탈지 분유를 추가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를 하나 했는데 이 설탕을 그냥 넣으면 설탕 입자가 초콜릿에 으적으적 씹히니까 그냥 설탕 대신 슈가 파우더를 썼어야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탕을 넣는 바람에 돌절구질로 이 설탕 입자를 모두 부숴줘야 하는 추가 노동이 생겨버렸습니다. 집에서 하실 땐 설탕 대신 슈가 파우더를 쓰시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미 넣어버려서 어쩔 수 없으니까 드라이기로 다시 열풍을 쐬어주며 돌절구질을 계속했습니다. 추가로 1시간 50분 정도 걸려서 총 5시간 반 정도 만에 밀크 초콜릿 원액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피스타치오죠. 저는 무염 생 피스타치오를 준비했고요. 준비한 피스타치오의 겉껍질을 먼저 까줍니다. 굳이 꼭 깔 필요는 없지만 저는 피스타치오의 속껍질도 깔 거기 때문에 피스타치오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5분 정도 불려줍니다. 피스타치오 속껍질이 불었으면 속껍질을 까주면 되는데요. 피스타치오의 속껍질을 까게 되면 좀 더 쨍한 초록색을 얻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카카오빈 껍질을 2시간 까고 나면 피스타치오 속껍질 정도는 하품하면서 깔 수 있게 되니까 카카오빈 껍질 까는 과정이 무의미하진 않았다고 잠시 스스로 위안을 삼아보고요. 속껍질을 모두 깠으면 피스타치오는 잠시 옆에 치워두고 타히니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두바이 초콜릿 뒷면을 보면 초콜릿 안에 들어있는 게 피스타치오랑 타히니 페이스트라고 적혀 있으니까 저도 타히니를 만들어서 피스타치오랑 섞은 페이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생 참깨를 마른 팬에 넣고 타지 않도록 약불에 저어가며 볶아주는데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변하면서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 계속 저어가면서 볶아줍니다. 다 볶았으면 이 볶은 참깨를 푸드 프로세서에 넣고 갈아줍니다. 타히니 농도는 향이 적은 중성 오일로 맞추면 되는데요. 저는 카놀라유를 사용했고요. 오일을 조금씩 추가해 가면서 원하는 농도가 되도록 계속 갈아줍니다. 이렇게 좀 걸쭉하고 건더기가 없게 갈렸으면 마지막으로 소금을 한 꼬집 뿌려주고 한 번 더 섞어서 타히니를 완성합니다. 완성된 타히니는 잠시 옆에 보관해 두고 아까 껍질을 까뒀던 피스타치오를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푸드 프로세서에 넣고 갈아주는데요. 타히니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갈리면 향이 적은 중성 오일을 추가하면서 원하는 농도를 맞춰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타히니가 들어가야 하니까 집에서 하실 때도 감안하셔서 미리 너무 묽게 농도를 맞추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진짜 두바이 초콜릿 안에 든 피스타치오 페이스트가 좀 뻑뻑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건더기 없이 뻑뻑한 질감이 되도록 푸드 프로세서랑 블렌더를 이용해서 갈아줬습니다. 근데 초록색 피스타치오에 타히니가 들어가니까 색깔이 좀 죽어버려서 식용색소를 2방울 정도 추가해 초록색을 좀 더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피스타치오 타히니 페이스트까지 완성했으면 다음엔 카다이프 차례죠. 보울에 밀가루, 옥수수 전분, 설탕, 소금, 식용유, 물을 넣고 잘 섞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짤주머니 대용으로 집에 있는 위생백에 반죽을 붓고 봉투를 묶은 뒤 렌지에 팬을 올리고 중약불로 달구다가 기름을 펴발라줍니다. 준비해둔 위생백 한쪽 끝을 조금 자른 뒤 반죽을 팬에 부어주면 이렇게 칼국수랑 올챙이 국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해보면 카다이프 면 대신에 우동면이 튀어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얇은 위생백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반죽을 페트병에 옮겨 담고 페트병 뚜껑에 작게 구멍을 뚫어서 짤주머니 대용을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해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얇게 반죽이 잘 나옵니다. 팬에 반죽을 뿌리고 몇 초만 기다리면 반죽이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팬에서 떨어지니까 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양만큼 카다이프 면을 만들어줍니다. 원하는 만큼 카다이프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걸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다시 마른 팬에 올린 뒤에 계속 섞어가면서 수분을 날려줍니다. 저는 시간을 단축하려고 이렇게 팬에서 말리고 있는데 집에서 하실 때는 간편하게 식품 건조기에 올리고 몇 시간만 기다리면 더욱 바삭하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그쪽을 추천드리고요.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볶았으면 잠시 그릇에 담아두고 팬에 버터를 녹여줍니다. 버터가 녹았으면 카다이프를 넣고 잘 섞어가며 볶아준 다음 키친타올을 깐 접시에 담아 기름을 빼면서 테이블을 잠시 정리합니다. 버터에 볶아진 바삭바삭한 카다이프를 그릇에 옮기고 여기에 아까 만들어뒀던 피스타치오 타이니 페이스트를 넣은 뒤 잘 섞어주면서 카다이프를 잘게 부숴줍니다. 자, 이제 막바지입니다. 만들어둔 초콜릿을 템퍼링 하는데요. 템퍼링을 해야 초콜릿을 쪼갤 때 한번 녹았다 굳은 초콜릿처럼 끈적하게 쪼개지지 않고 딱 하고 부서지니까 선물용으로 만드신다면 집에서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콜릿을 중탕으로 45도, 50도까지 녹여준 뒤 찬물에 넣고 빠르게 저어서 다시 27, 8도까지 온도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다시 31, 2도까지 온도를 높여주면 되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템퍼링까지 마쳤으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바이 초콜릿의 시그니처인 이런 무늬를 저도 좀 만들어보고자 준비한 화이트 초콜릿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녹입니다. 녹인 화이트 초콜릿을 접시에 나눠 담은 뒤에 원하는 색깔의 식용색소를 사용해서 색을 내줍니다. 저는 파란색과 노란색을 골랐고요. 준비한 플라스틱 몰드를 가져와서 여기에 본인의 예술혼을 불태워 원하는 무늬를 그려주면 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잭슨 폴락 스타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무늬가 완성됐으면 템퍼링 해둔 초콜릿을 가져와서 몰드에 넣고 몰드를 바닥에 내려쳐서 평평하게 펴주고요. 잠시 기다려서 초콜릿이 살짝 굳으면 준비해둔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타이니 페이스트를 가운데에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위를 초콜릿으로 덮은 뒤 바닥에 내려쳐서 평평하게 펴주면 드디어 집에서 두바이 초콜릿 만드는 모든 과정 종료입니다. 이대로 하룻밤 동안 냉장고에 넣어서 굳힌 다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초콜릿을 몰드에서 떼어낸 뒤 뒤집어 보면 이렇게 잭슨 폴락 스타일 무늬가 이쁜 두바이 초콜릿 완성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크기가 굉장히 크고 묵직합니다.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템퍼링이 잘 됐으면 딱 하고 부러질 거고 잘 안 됐으면 흐물흐물하게 힘없이 으깨지겠죠. 템퍼링은 잘 되었습니다. 맛을 보면 우선 맛있습니다. 3년 전에 만들었던 초콜릿은 처음 만들어 본 거라 카카오빈을 좀 덜 갈아서 카카오빈 입자가 으적으적 씹히는 이물감이 좀 많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좀 더 신경 써서 갈았더니 지난번보다 이물감은 훨씬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카카오빈 입자가 아예 없진 않고 조금은 씹혔는데 이게 초콜릿 안에 바삭한 카다이프랑 섞이니까 둘 다 바삭바삭한 식감을 내는 게 오히려 시너지를 내서 식감을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처음에는 초콜릿의 단맛에 가려져서 별다른 맛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씹다 보면 초콜릿의 단맛이 가실 때쯤 피스타치오와 참깨의 고소한 맛이 묵직하게 올라오는 게 역시 견과류와 초콜릿 조합은 실패할 일이 없는 필승 조합이었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초콜릿 부분이 너무 두꺼워서 처음에는 초콜릿 맛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맛이 다 가려지는 게 좀 아쉬웠는데 집에서 하실 때는 초콜릿 부분을 최대한 얇게 펴바르시고 가운데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두껍게 해주시는 게 좀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초콜릿을 만들 때도 집에 바닐라 빈이나 바닐라 에센스가 있다면 섞어주시는 게 좀 더 고급스러운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스타치오 페이스트에도 아몬드 오일이나 아몬드 에센스가 있다면 좀 더 섞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견과류와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에 바삭바삭한 카다이프와 카카오빈 입자의 식감이 재밌는 즐겨볼 만한 초콜릿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바이 초콜릿 2개 만드는데 총 20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집에서 하실 때는 제 실수를 참고하시면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탕후루의 유행이 가고 두바이 초콜릿의 유행이 왔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초콜릿은 가능하면 유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가져보고요. 오리지널 두바이 초콜릿은 요즘 8, 9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비싼 웃돈 주고 사실 필요 없이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두바이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서 가족, 지인에게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